봅시다. 여러분 일어나시고요. 선생님 나눠줄까요? 수영사 나눠줄까요? 일단 1번부터 3번까지는 추론이 맞으면 O, 그렇지 않으면 X로 표시를 하는 문제였고요. 1번 문제는 이번 시간에 배웠던 미래주의 회화에 대한 문제였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해도 평소에 글을 똑바로 읽고 있다면 알아볼 수 있는 문제였죠. 미래주의 회화는 모빌과 같이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 입체적 조형물의 운동을 보여주는 키네틱 아트가 등장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영어 문법 할 때 관계대명사 that 배웠나요? that? 관계대명사 배웠나요? 뭐 예를 들어서 The fact that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죠? that 뒤에 나오는 문장으로 팩트를 수식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라는 사실 이렇게 해석하죠? 국어에서도 어떤 부분을 수식하는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끊어 읽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끊어 읽을까를 보면 일단 주어에서 끊어야겠죠. 미래주의 회화는 그리고 서술어에서 끊어야겠죠.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근데 어디에 영향을 끼쳤을까? 키네틱 아트가 등장하는데 영향을 끼친 겁니다. 누가? 미래주의 회화가 모빌과 같이. 얘는 왜 나온 걸까요? 모빌과 같이는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 입체적 조형물의 운동을 보여주는 키네틱 아트를 수식하는 겁니다. 결국
이 키네틱 아트라는 게 뭔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 있는가요? 키네틱 아트의 앞임.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 입체적 조형물의 운동을 보여주는 키네틱 아트. 그럼 우리 키네틱 아트가 뭐라는 거예요? 입체적 조형물의 운동을 보여주는 게 키네틱 아트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게 뭐다? 미래주의 회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제일 쉽게 정리를 하면은 미래주의 회화가 키네틱 아트에 영향을 끼쳤는데 키네틱 아트라는 애가 뭐다? 운동을 보여주는 거다. 입체적 조형물의 운동을 보여주는 거다. 근데 그 입체적 조형물은 뭘로 만들어졌다?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이런 애들의 예시로는 모빌이라는 애가 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했듯이 막 애기들 침대에 이렇게 위에 막 이것저것 달려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 모빌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어쨌든 이렇게 운동을 보여주는 애는 키네틱 아트고 그게 이제 미래주의 회화가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추론을 키네틱 아트는 3차원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대상을 창작했다 라고 했는데 아까 키네틱 아트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했어요? 키네틱 아트가 뭐라는 거예요? 입체적 조형물의 운동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 입체적 조형물을 3차원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대상이니까 1번에 대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맞게 추론을 한 거죠. 자, 2번은 19세기 말 등장한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는 전통적인 회화에서 중시되었던 사실주의적 회화 기법을 거부하고 회화의 새로운 경향을 추구하였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의 구조를 먼저 봐야 돼. 문장의 구조. 우리가 이제 글을 제대로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올 때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이유는 문장 구조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해서입니다. 영어랑 똑같아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마찬가지로 주어부터 찾습니다. 얘네가 주어죠.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술어를 찾아야겠죠. 거부하고 추구하였다. 근데 우리 얘네는 목적어가 필요한 서술어들이잖아요. 뭘 거부해요? 사실주의적 회화 기법을 거부한 겁니다.
그렇죠? 뭘 추구해? 회화의 새로운 경향을 추구했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인상주의는 사실주의적 회화 기법을 거부, 새로운 경향성을 추구인 거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얘네들을 수식하는 애들이라고. 부가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반영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19세기 말에 등장한 애들은 누구야? 인상주의랑 후미인상주의죠? 반대로 말하면 인상주의랑 후미인상주의는 언제 등장했어? 19세기 말에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주의적 회화기법이라는 애는 뭐예요? 전통적인 회화에서 중시되었던 애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한 추론이 전통 회화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걸 중시했다. 그렇죠? 전통 회화는 사실주의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중시했다. 또한 맞는 추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모두 오고요. 그리고 이제 추론 마지막 문제 3번. 장구 장단을 칠 때 실외 음악이나 사물놀이처럼 큰 소리를 내야 할 때는 북편을 손 대신 궁채로 치기도 한다. 자, 우리 이 는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주격조사 얘기하면 많은 학생들이 니가 라고 말을 한다고 했어요. 영어에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왜? 얘네랑 끝나는 애들이 주어가 많거든. 근데 주격조사는 주어로 만들어주는 애들이라고, 앞에 있는 애를. 그래서 정확히는 얘네만 주격조사고 얘네는 보조사다 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보조사는 어떤 기능을 하냐, 어떤 역할을 하냐, 의미를 한정해준다고 했어요. 의미를 한정. 그래서 모든 경우에 그렇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이때는 이라고 하면 이 때가 아닐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구 장단을 칠 때 실의 음악이나 사물놀이처럼 큰 소리를 내야 할 때에는 북편을 손 대신에 궁체로 치기도 한다. 어쨌든 우리가 장구 장단을 칠 때에는 북편을 쳐야 되는데 손으로 치냐 궁체로 치냐라는 거죠. 이 궁체가 뭔지는 몰라도 그렇죠? 근데 큰 소리가 날 때 언제처럼 실의 음악이나 사물놀이처럼 큰 소리를 내야 될 때는 궁체로 치기도 한다는 말은 얘도 잘 보조사입니다. 큰 소리를 내야 할 때가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친다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추론. 장구 장단을 칠 때 북편을 치는 도구는 손 아니면 궁체겠죠. 기본이 되는 장단에 의해 결정된다. 자, 뭐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장단이 아니라 큰 소리를 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장단이 아닌 소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3번의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 밑줄친 어휘의 의미와 가까운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였는데요. 4번은 영감을 제공하다 해서 영감. 당연히 이제 이 영감이 할아버지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건 다 알 거고, 보기는 예감과 착상이었습니다. 영감이라는 게 뭘까요? 영감을 제공하다. 우리한테 좀 익숙한 단어로 바꿔보면은 아이디어쯤이 되겠죠? 새로운 아이디어. 자, 예감은 뭐예요? 뭔가 그럴듯한 느낌. 예측 같은 거죠. 그래서 불길한 예감은 뭡니까? 아직 불길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 발생하지 않았는데 불길한 일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예측인 거죠. 그래서 영감, 아이디어, 예감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다른 뜻이고요. 이 착상 비슷한 단어로 발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랑 같은 뜻이다. 그래서 정답은 착상이고요. 기법을 창원하다. 보기는 창조랑 제한이었고요. 그래서 창안은 새롭게 만들어낸다.
창조하여 보완하다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답은 창조가 되겠고요. 제한은 뭡니까? 우리 언제 제한하죠? 원하는 게 있을 때 제한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밥을 뭐 먹을지 메뉴를 정한다고 해봅시다. 네, 여러분 항상 먹는 돈가스를 먹기로 했는데 오늘만큼 돈가스가 너무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날이 너무 더우니까 냉면을 먹는 건 어떠냐? 라고 물어봤어. 이런 게 뭐예요? 제한이죠? 새롭게 만들어내다 라는 관련이 없는 뜻이기 때문에 창조가 되겠다. 그리고 6, 7, 8번은 그냥 보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설명을 하고 갈게요. 절제, 반증, 개념, 가정, 절충, 입증, 통념, 자, 가설, 가짜 이론입니다. 가짜 이론. 결론이 가짜라는 게 아니라 임시로 설정했다는 겁니다. 임시로 설정한 이론입니다. 반대말은 정설이 되겠죠. 가설은 언제 쓰느냐? 우리가 아직 근거가 부족해서 어떤 거에 대한 이론을 완벽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정확한 팩트는 몰라. 그러나 이렇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게 유의미한 결론들을 도출해내는 데 도움이 될 때 씁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공룡의 멸종은 아직까지도 왜 정확하게 멸종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몇 개의 가설들이 있죠. 뭐 운석이 충돌해서 멸종했을 것이다. 아니면 뭐 빙하기에 뭐 멸종을 했을 것이다. 다 얼어 죽었을 것이다. 등등등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얘네가 그러면은 실제로 이랬던 거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직 몰라요. 근데 왜 이런 이론들을 임시로 설정을 하는가?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를 가설이라고 하고요. 자, 절제는 뭡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끊어내는 걸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식욕을 절제해라 하면 무슨 말입니까? 먹고 싶은 거를 좀 참으라는 거죠. 적절한 수준으로 먹고 싶은 걸 참으라. 절제는 끊어내. 이렇게 해서 나온 문제들이랑 관련이 없고요. 자, 이 반증이랑 입증이 헷갈렸을 텐데 반증은 말 그대로 반대로 증명하는 거다. 반대로 증명하는 거. 입증은 어떤 증거를 내세워서 증명하는 거고, 반증은 반대로 증명하는 겁니다. 자, 개념. 개념은 뭐 좀 추상적인 의미이긴 한데 여기서는 뭐 정의 정도의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랑 비슷한 단어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정의, 어떤 것에 대한 개념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가정은 여러분 영어 문법 시간에 배웠던 가정법에서처럼 그 가정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는 거. 뭐라면 내가 만약 로또에 당첨된다면, 그죠? 실제로 내가 로또에 당첨된 게 아니지만 그런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절충이랑 통념이 남았는데 절충. A라는 애가 있고요, B라는 애가 있어. 이 두 개가 서로 반대가 되는 의견입니다. 근데 너도 맞고 너도 맞아서 두 개를 조금씩 양보해서 합치자. 그래서 C가 나왔어. 이 합친 게 절충 이고요, 이 합쳐져서 나온 게 절충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짜장면을 시킬지 짬뽕을 시킬지 두 명이서 싸우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더니 절충 하나로 나온 게 뭐였겠어요? 짬짜면 있는 거. 둘 다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내자. 이게 절충이고요. 네, 통념이 이제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생각이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사회 통념. 사회 통념상 산이는 용인될 수 없다. 이 통념의 뜻을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회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생각으로 보았을 때 살인이라는 거는 용인이 될 수 없다. 없는 행위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통념이 이제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생각. 통하는 생각이니까 통념입니다. 이렇게